자, 연습 문제 1-2인데요. 이것도 역시 구조물의 부정전 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간단한 구조물이에요. 그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그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해볼게요. 여기서 반력이 3개죠? 여기 반력이 3개고 여기 반력이 3개예요. 그러면 이제 반력이 총 9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재력이 나와야 되겠죠. 총 부재력 수. 그래서 여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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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르고. 해서 세어보면 1, 2, 3, 4, 5, 6, 7, 8, 9. 9개죠? 9개마다, 자를 때마다 3개의 부재력이 나오죠? 그래서 9개 곱하기 3. 그래서 27 더하기 9 하면은 36개의 미지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울 수 있는 평형방정식의 수는 이제 자유물체도가 몇 덩어리가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예, 이렇게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덩어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9덩어리에다가 각각을 다 힘의 평형방정식 3개씩 세울 수 있으니까 27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부정정 차수는 36 빼기 27 해서 9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게 좀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좀 더 심플하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폐합 구조가 없을 때는 굳이 모든 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로 그냥 부재를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위, 그죠? 그 자유물체도 단위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요거를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폐합 구조가 없는 덩어리로 나눈다면 요거를 폐합 구조가 없는 덩어리로 나누기만 한다면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폐합 구조는 여기죠. 요게 폐합 구조죠. 그러니까 요 폐합 구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방법이 3개가 나옵니다. 요 폐합 구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면 요쪽 한 덩어리 나오고 요쪽 한 덩어리 나오죠. 예. 이렇게 두 덩어리로 그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를 이제 쪼개는 거죠. 여기를 쪼개서 이쪽으로 하나. 그럼 폐합 구조 없죠. 위에 것도 폐합 구조가 없고 밑에 것도 폐합 구조가 없죠. 이렇게 한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얘를 뜯어내면 되죠. 얘만 살짝 뜯어내면, 뜯어내 버리고 이렇게 뜯어내서 요게 없는 요거 한 덩어리하고 요것만 요것만의 한 덩어리 해서 2개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부정전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그
폐합 구조가 없는 덩어리로 나눠서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법을 좀 익혀보면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다양한 부정정 차수 계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세 가지 방법으로 부정정 차수를 계산을 해보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어떻게 그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부정정 차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 흐름을 좀 익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폐합 구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 이 구조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르는 거죠. 예,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에도 폐합 구조가 없고 이쪽에도 폐합 구조가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자유물체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잘라낸 부분에는 세 개의 내력이 요게 이렇게 해서 세 개죠. 이렇게 해서 세 개고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선 이제 부정정 차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지력은 이제 폐합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거 한 덩어리체를 하나로 딱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력을 보면은 먼저 발력 이렇게 9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잘라냈으니까 여기 잘라낸 데다가 잘라낼 때마다 3개의 부재력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6개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총 미지력이죠. 그래서 더해보면 15개. 세울 수 있는 평형방정식의 수는 여기에 이제 자유물체도 하나 있죠. 이쪽으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유물체도 한 덩어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자유물체도 별로 세울 수 있는 게 3개죠. 여기도 3개.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개의 힘의 평형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정 차수는 미지력수 15개에서 힘의 평형방정식 수 6개 빼주니까 9개 해서 9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그 아까의 방법처럼 여기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두 군데만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만 잘라내면 폐합 구조가 없는 자유물체도 단위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 자유물체도를 보고선 아까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부정정 차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폐합 구조를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잘라내도 폐합 구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덩어리 하나 이렇게 나눠서 자유물체도를 표현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그 덩어리로 쪼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놓고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미지력수는 먼저 발력수 여기 있죠? 셋이니까 9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쪼개면서 발생되는 내력이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니까 6개 해서 미지력수는 15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방정식 수는 요 덩어리에서 힘의 평형방정식 3개, 요 덩어리에서 힘의 평형방정식 3개 해주니까 2 곱하기 3 해서 6개죠. 부정정 차수는 15 빼기 6 해서 9. 그래서 9차 부정정.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도 된다는 거죠. 폐합 구조만 없애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폐업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얘만 뜯어내겠다. 얘만 이렇게 뜯어내 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얘 플러스 얘가 없는 거 플러스 이렇게 그 보요소 하나만 딱 뜯어내 형태. 그러면은 폐합 구조가 없죠. 얘도 폐합 구조가 없고 얘도 폐합 구조가 없고. 그렇게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정적 차수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먼저 반력 9개죠. 셋, 9개. 그 다음에 요게를 쪼갰을 때 이제 몇 개냐. 요거랑 하나죠. 이렇게 해서 3개. 요거랑 엮여서 3개예요. 그러니까 총 6개의 그 내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개입니다. 미지력은. 그 다음에 힘의 표현 방정식은 자유물체도가 이렇게 하나죠. 프레임에 대한 자유물체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니까 총 6개의 힘의 표현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정 차수는 15 빼기 6 해서 9. 그래서 9차 부정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정 부정정을 판별하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약간 노하우,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한 부분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들을 좀 숙달을 해 놓으시면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든지 부정정 차수를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장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